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 순간에도 금융권에는 관치금융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사면임을 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죠. 금융사들은 관치금융이라고 반발했고 금감원은 금융감독이라고 맞섰습니다. 관치금융은 뭐고 금융감독은 뭘까요? 관치금융은 말 그대로 정부가 금융사를 지배하는 걸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사를 장악해왔습니다. 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한국은행법, 은행법을 개정해서 금융사를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켰습니다.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인사와 예산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있어서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요. 80년대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에도 민영화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감독권을 통해서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건 IMF 이후입니다.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요. 정경유착에 의한 금융정책과 간섭이 경제회생의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전면적 금융개혁이 요구됐죠. 그리고 지금 2019년 때가 어느 때인데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냐고요? 팩트는 간단합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사면임이 유력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금감원 임원들이 하나금융지주의 사회이사를 불러서 함 행장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단, 하나은행장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 은행장 선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했고요. 당장 금융사들은 관치금융이라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일부 언론사들도요. 하지만 함 행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고요? 2015년 신입 공채에서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요청을 듣고 인사부에 지시를 해서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과 16년에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자와 여자 비율을 4대1로 해서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원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도 실형을 받는 등 다른 은행의 채용비리 관련자들도 모두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부분이 우려된다고 전달을 한 것이고요. 윤석헌 금감원장도 감독 당국으로서 할 일이라고 일축한 거죠.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인사권을 모조리 휩쓸고 소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감독권을 썼던 것들이 이 관치금융의 부작용 사례들이죠. 하지만 관치금융이 무서워서 금융감독의 권한까지 모두 버리는 게 맞을까요? 윤석헌 금감원장이 2015년 교수 시절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폐지 유감이란 글입니다. 금융감독이 무력화돼 위험이 확대되면 결국 소비자와 국민의 몫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이 국가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을 제대로 해야 금융소비자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터진 삼성증권의 유령배당 사태, 일부 은행의 부당금리 산정 문제 등은 제대로 된 금융감독만 있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지도 모릅니다. 올해 종합검사까지 부활했으니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일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